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평범하지만 다사다난하고 그 안에서 가슴을 울리는 제 하루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50대 여성으로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엄마, 이모 혹은 이웃 아주머니의 모습과 닮아 있을지도 몰라요. 예상치 못한 순간들, 힘든 일들, 그리고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한 제 하루 함께 따라와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침 5시 30분. 오늘 아침은 좀 특별하게 시작됐어요. 새벽에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이 떠졌죠.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하고 집 안은 고요해요. 남편은 새벽 출근을 준비하고 있고 대학생 아들은 꿈나라에 빠져 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준비해요. 커피 향이 퍼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죠. 이 고요한 시간이 제게는 보물 같아요. 평소엔 정신없지만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날은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봐요. 동이 트면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젊었을 때는 이런 여유를 몰랐어요. 늘 바빠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소소한 순간들이 제 하루를 더 풍요롭게 해줘요. 커피를 마신 뒤 저는 작은 화분들에 물을 줍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화분들은 몇 년 전부터 하나씩 모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제 친구 같아요. 물을 주면서 오늘도 힘내자 하고 속삭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아침 화분 하나가 바람에 넘어져 흙이 쏟아졌어요. 아이고, 시작부터 난리야 하며 웃으면서 바닥을 치웠죠. 흙을 치우다 보니 옷에 묻고 결국 옷을 갈아입느라 시간이 더 걸렸어요. 이 작은 소동이 오늘 하루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신호 같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저를 더 정신 차리게 하죠. 그리고 저는 아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요. 밥, 된장국,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까지. 아들이 계란 프라이 먹을 때마다 엄마 최고 하면서 웃거든요. 그 미소 하나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려요. 그런데 오늘 아침 계란을 깨트리려다 실수로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손이 덜덜거리지? 하며 웃으며 치웠지만 살짝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아들이 일어나 엄마 오늘 좀 일찍 일어났네? 고마워하며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새벽의 소동들이 다 잊혀졌어요. 이런 순간이 있으니까 아침부터 정신없어도 기운이 나죠.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동네 마트로 향해요.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슈퍼로 저는 여기서 10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작부터 힘든 일이 생겼어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동료가 다급히 말하더라고요. 계산대 기계가 고장났어. 오늘 좀 정신없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괜찮아, 하나씩 해결해 보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기계가 고장나니 손으로 일일이 계산해야 했고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마트는 금세 북적여요. 저는 정신없이 물건을 계산하고 손님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눠요. 손님들이 고마워요라고 해주시면 그게 제 하루의 힘이 돼요. 제가 하는 일이 작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특히 나이 드신 할머니 손님이 오시면 저는 물건을 바구니에 담아드리거나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하지만 오늘은 계산이 느리다 보니 약간의 불만을 표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아, 좀 빨리 계산해 줄 수 없어요? 라는 말에 살짝 마음이 무거웠지만 미소를 지으며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답했죠. 그 와중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물건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진열대에서 쌀 포대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포대가 살짝 찢어지면서 쌀이 바닥에 쏟아진 거예요. 아이고, 오늘 왜 이러지? 하며 동료와 함께 급히 치웠지만 손님들 눈초리가 느껴져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실수는 처음이라 민망했지만 동료가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며 위로해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행히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몇 년 전 이사간 옆집 할머니가 갑자기 마트에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은숙이 아니야?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네 집에 잠시 왔다가 마트에 들렀다고 하시네요. 할머니와 옛 이야기를 나누며 물건을 챙겨 드렸어요. 이런 뜻밖의 만남이 제 하루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할머니가 떠난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결국 기계는 점심시간 전에 수리됐고 땀이 송골송골 났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저는 마트 근처 공원으로 가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펼칩니다. 김밥,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보온병에 담긴 미역국. 이 도시락은 제 정성이 담긴 보물이에요. 소박하지만 먹을 때마다 집밥의 따뜻함이 느껴지죠. 오늘 아침에 정신없던 순간들 때문에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도시락을 먹으려다 또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보온병 뚜껑이 너무 꽉 닫혀 있어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하며 몇 번 시도하다 결국 손이 미끄러져 보온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결국 근처에 있던 아저씨께 도움을 요청해서 뚜껑을 열었죠. 이런 사소한 일에도 도움을 받으니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은 없구나 싶어요. 아저씨가 이제 맛있게 밥 먹어 하며 웃으시는데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도시락을 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봐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이 순간은 제게 작은 쉼표 같아요. 젊었을 때는 쉬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며 생각에 잠겨요. 오늘 아침부터 정신 없었지만 이런 순간이 있으니까 다시 힘을 내게 돼요. 마트 일을 마치고 저는 동네 도서관으로 향해요. 50대가 되면서 동네 독서 모임에 가입했는데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책 읽는 게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됐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기분이죠. 그런데 오늘 독서 모임에서 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번 주 토론을 주도해야 하는데 준비한 자료를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하며 당황했지만 회원들이 괜찮아, 그냥 내 생각 말해줘 하며 응원해줬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최근 읽은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 책 읽으면서 주인공의 아픔이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다행히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줬어요. 그런데 토론 중에 한 회원이 갑자기 그런 해석은 좀 억지 아니야? 하며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차분히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때요? 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 순간은 정말 긴장됐어요. 하지만 이런 토론이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해줘요. 토론이 끝난 뒤 그 회원이 미안, 내가 좀 날카로웠지. 내 이야기 좋았어라고 사과해서 마음이 풀렸어요. 책 읽는 건 제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요. 오늘처럼 준비를 못하고 반박을 받아도 이런 도전이 저를 더 성장하게 해줘요. 저는 책에서 좋았던 문장을 메모장에 적어요. 나중에 꺼내보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해요. 도서관을 나오면서 오늘의 소동들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정말 오늘 하루는 왜 이렇게 사건이 많지?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또 한 번의 사건이 생겼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낯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가씨, 혹시 이 주소 아는가? 하시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찾는 곳은 제가 아는 동네였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하며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죠.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셔서 길을 잃으신 거였어요. 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셔서 조금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천천히 들어드리며 미소 지으려고 노력했죠. 결국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서 가족분께 인계하고 나니 그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할아버지 가족의 감사 인사를 들으니
오늘의 모든 고단함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금 울컥했어요. 이런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동네 골목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아, 괜찮아. 이모가 도와줄게 하며 아이를 진정시키고 근처 약국에서 밴드를 사다 붙여줬어요. 아이가 이모 고마워요 하며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런 작은 선행이 제 하루를 더 빛나게 해줘요. 오늘은 정말 사건이 끊이질 않네요. 집에 돌아와 저는 저녁을 준비해요. 오늘은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그리고 가지나물까지 푸짐하게 차렸어요. 부엌은 구수한 냄새로 가득하고 저는 재료를 다듬으며 노래를 흥얼거려요. 이런 순간이 제게는 힐링이에요. 하루 종일 바빠도 부엌에 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또 소동이 생겼어요. 고등어를 굽다가 기름이 튀어서 팔에 살짝 화상을 입은 거예요. 아, 뜨거워. 하며 얼음으로 진정시켰지만 오늘 하루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추억이 될 거야. 남편과 아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요. 아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어요. 엄마 오늘 발표 완전 잘했어. 아침에 계란 프라이 먹고 힘냈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우리 아들 최고야 라고 답해요. 남편은 여보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내가 설거지 할게 하며 제 손을 잡아줘요.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제게는 제일 큰 행복이에요. 이런 소소한 대화 웃음소리가 제 하루를 채워줘요. 그런데 오늘 식탁에서도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이 된장찌개를 먹다가 국물을 없는 바람에 식탁이 난리가 났죠.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며 웃으면서 다 같이 치웠어요. 남편이 오늘 하루 어땠어? 좀 정신없어 보이던데 하며 묻자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화분 넘어지고 계산대 고장나고 쌀 포대 터지고 독서 모임에서 실수하고 정말 정신없었어. 근데 그 안에서 따뜻한 순간들이 더 많았어. 가족이 깔깔 웃으며 엄마 오늘 진짜 고생했네 하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작은 방에 앉아요. 책상에 앉아서 노트에 일기를 써요. 오늘의 다사다난했던 순간들을 차분히 기록하죠. 화분이 넘어지고 계산대 기계가 고장나고 쌀포대가 터지고 독서 모임 자료를 깜빡하고 고등어 굽다 화상까지 오늘 하루 정말 정신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옛 이웃 할머니의 포옹, 할아버지 가족의 감사, 그리고 아이의 미소 같은 따뜻한 순간들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제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어요. 마트에서 옛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 그 따뜻한 포옹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어. 또 다른 페이지에는 할아버지께 길을 알려드렸던 순간 그분 가족의 눈물이 내게도 큰 위로가 됐어라고 썼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래요. 아이의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며 웃던 순간 그 작은 미소가 내 하루를 빛나게 했어.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도 행복했던 순간도 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하루는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정신없고 다사다난했어요. 계산대 기계 고장, 쌀 포대 사고, 독서 모임에서의 실수, 고등어 굽다 입은 화상 같은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따뜻함, 그리고 저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죠. 예상치 못한 순간들, 작은 소동들까지도 결국 제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다사다난한 일상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